경연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부산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주는 뭐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경주하고 6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경합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쪽의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신동현이 뭐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영균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신동현이 몰가서 추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세게 넘어간다면 최건영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의 선행감을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신동현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비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최용진하고 하동성 5번하고 7번이 파업 선수라는 점이죠. 하동성이 힘을 쓰면 최용진이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이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컵 2경주입니다. 정윤건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광명경주 때 전준영에게 투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건, 그만큼은 전준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뭐 타협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윤건이 전준영에게 잡혔기 때문에 금일은 전준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선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가 된 홍석환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준영과 정윤건의 전략적인 협공이 홍석환보다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양기훈하고 김준일,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복이 심한 김준일하고 선행감 살아나고 있는 양기원, 초반부터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4대3, 3대4 싸움이라는 점에서 양기원이 김준일을 달고 쏜다면야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정지민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정지민이 먼저 내선 잡고 여민호라든지 허동혁이 호미권 막혀 나간다면, 양기훈만 타이밍 빼앗는다면 김준일, 이동근도 함께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지민을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 연합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훈하고 김준일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황무현이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이성광과 협공을 너무나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입도 나오지 못하면서 3차권을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상훈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야 황무현과 박상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주동이 직선에서 날카로운 취입승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황무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주동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무현과 김주동, 황무현과 박상훈의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한 경주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결승전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동현, 하지만 객관적 기량에서는 월등한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3대4, 4대3으로 싸우다 보니까 연대 세력이 마땅치가 않을 때는 신동현이 고전하고 있고, 연대 세력이 좀 강할 때는 또 파업 선수들을 따돌리면서 완승을 거두고 있는 신동현.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용진하고 하동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더군다나 노영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현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노영균도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죠. 주도권 잡아 나갑니다. 노영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동현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3번하고 6번의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도 노영균하고 최병일 권해드려서 20배가 넘는 조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노영균이 힘을 쓰는 경준영이죠. 신동현이 몰가서 취입은 신동현이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 동반 입장죠. 이번 편석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을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하동성과 최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노영균이 퍼지게 된다면 신동현은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하죠. 짧은 저치기 성공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은 1번 최근영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1번 정도는
된다면 3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하고 31입니다. 36하고 31 경주권 두 차권 3번과 6번 쪽 6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3보가 6번의 동반 입상이죠. 3보가 1번을 차선으로 3번과 1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가 5명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인 최영진하고 하동성이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동성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타점부터 때리고 하동성이 때려주고 최영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힘 빠진 하동성을 최영진이 넘어설 수 있죠. 뭐 최영진도 보면 최근 들어서 굳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에 선내고 5번이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1번은 뒤늦게 외선에서 날라올 선수들이죠. 5번하고 3번이에요.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53하고 51 경주권 정도는 53하고 51 경주권 정도는 하동성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영진의 직선 추입발이 아무래도 크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3, 51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를 완승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때리고 추입이면 3번, 6번, 넘어서면 3번과 1번인데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일요 경주 때 노영규는 확실하게 자신감 얻었었기 때문에 신동현이 노영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윤권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직전 1호 광명경주 때 전준영에게 잡히면서 자존심 부겨졌었던 정윤권, 금일만큼은 전준영을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홍석환이 막혀 나가고 성종과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정윤권이 전준영을 달고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따였었기 때문에 정윤권 입장에서는 선행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전준영을 철저하게 활용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도 앞선에서는 김주환이 있고 김일규가 있기 때문에 이들로만 활용이 나간다면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윤권도 굳이 전준영을 상대로 직선 따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추입이 상황에 따라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전략적인 협공을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1번이 넘어서면 홍석환 이제는 수도권 선수입니다. 유성 떠나서 신사팀으로 자리 잡고 훈련하고 있는 홍석환 인천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이 우선인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1사 먼저 1체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번이 4번에게 역전될 다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7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준영도 시즌만 놓고 본다면 정윤권하고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김주환이기 때문에 전준영이 자칫 김원권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진성균이 막혀 나가면서 경사권 연합이 가능하죠. 발주대점 살려나갈 수 있는 성정우가 4번의 뒤를 물고 가서 쫓아 들어가는 4번하고 6번이라든지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6번,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결승 가격에서 맞대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1번과 4번의 연합이 먼저죠.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양기원과 김준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라는 점, 특히 김준일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 3차권을 만족하다 보니까 경고도 많이 먹고 있고 결승도 못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기원 직전에 차는 컨디션 괜찮았었는데 결승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빡빡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군, 양기원, 김준일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지민을 중심으로 여민호, 김재웅, 허동혁이 또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칫 4대3으로 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기원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시속감 확실하게 양기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준일과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뭐 부산 경주를 아는 점에서 맞바람 심하게 불기 때문에 너무나 서두르게 된다면 뭐 김준일 직선에서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두 선수가 90년생이긴 합니다만 양기원이 1월생이고 김준일이 3월생이에요. 양기원은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김준일에게 선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6번하고 7번 후배가 선배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6번하고 7번 뭐 김준일 보면 항상 답답하죠.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일도 마크현 만족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기원이 타종부터 때려만 준다면 뭐 김준일을 편안하게 간만에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 쪽에 6번하고 7번 쪽에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동군이 초조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받아서 가도 되죠. 오히려 때리고 6번이 몰고 와서 살짝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6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6번과 7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 7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은 있죠. 일단 뭐 양견이 이동근하고 김준일 활약이 나가면서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파업파들, 비파업 선수들이 먼저 내선만 장악해 나간다면 먼저 덮고 시작만 한다면 4번, 6번,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먼저 덮고 시작한다면 오히려 양견이 타이밍 빼앗기면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덮기만 한다면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매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민이 화끈하게 땡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땡겨주면야 여민호가 쫓아가는 경사권 협공 가능하죠. 허동혁도 충분히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1이나 3-5경주권 정도는 양기원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이동근도 그렇고 김준일도 그렇고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1, 3호는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건 뭐 양견의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고 이동군이라든지 김준일이 전법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특히 김준일과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7은 먼저입니다. 6-4를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안우스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무현 직전 결승전에서 이성광과 협공을 좀 벌였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취입 당하지 못하면서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몸 상태는 컨디션만큼은 나쁘지 않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활용해 나갈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주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3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죠. 4번의 뒷자리에 아무래도 김주동이 무이청 막혀 나가고 박인찬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상문의 선행감이 좋다면 아무래도 황무현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은 뭐 4번과 3번의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3번이 아무래도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김주동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창원 A팀에서도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4번과 1번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김주동도 컨디션 몸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4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의 선행감만 좋다면야 4번이 짧게 추입해 나가면서 오히려 1번을 견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이죠.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무현이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회차도 봤듯이 결승전에서도 봤듯이 후미 견제 나가다가 오히려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황무현 중심으로 아무래도 김주동과 협공으로 배당판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노려본다면요 박상훈이 오히려 황무현이 조용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죠. 뭐 조용현이 지금 팔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진주팀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황무현하고 김주동하고 잘 알아요. 더군다나
조용현하고 황무현이 85년생입니다. 학교를 빨리 들어가서 84년이긴 합니다만 창원제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5번의 선행을 4번이 몰고 가고 1번이 빠르게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상우는 저치기 나서죠. 저치기 나선다면 박인찬이 쫓아갑니다. 3번하고 6번이라든지 뒤늦게 1번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 보면 황무현도 답답한 상황이란 점에서 타겟을 잘못 선정한다면 36하고 31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끝난다면 4-1과 4-3 안에서 해답 가능성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우성식이 객관전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성식의 연대가 김범준밖에 없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성식 신중하게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본인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4번 김범준의 선행활이 나가면서 우성식이 몰고 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우성식이 직선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범준이 아무래도 시속감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성식이 강재원이라든지 전종원이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의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쫓아 나갈 수 있는 강재원과의 협공이 이번 편성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7번,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쪽에 7번하고 2번이라는 점.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아무래도 우성식의 연대가 김범준밖에 없기 때문에 강재원하고 탑에 나가면 돼요. 더군다나 15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전종원의 우성식의 뒷자리를 오히려 전종원이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강재원이 앞선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 4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뒷자리는 5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종원도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7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5번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2번 쪽에 7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7번, 5번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우성식이 서둘러서 경주 이끌어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강전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죠. 우성식도 힘을 쓰면 부산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전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락권이죠.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3번의 선행을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성식의 경주감도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성식 중심으로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과 김범준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5대2로 싸운다면 우성식도 타이밍 잡기 어렵죠. 김범준도 외선에서 갇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2번과 3번 정도는 우성식 빠지면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우성식인 것 같아요. 김범준만 빠르게 나간다면요 머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기생 강재원도 전종원도 우성식 뒤에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5기 강재원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 전종원의 후미권 마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김병희 객관전 기량면에서 경주감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병희 연대 세력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김병희 자리 선정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배영, 김치범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치범도 김배영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친분이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범이 지금 광주팀에서 비파업에 파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선후배입니다. 광주 B팀에서도 훈련했었기 때문에 3번이 때려준 다음에 5번이 몰고 가서 추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입이죠. 뭐 광주하고 광주 개인으로 나누어지긴 했습니다만 광주 쪽 선수들 훈련하는 곳은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기범도 선배 김배영을 외면하고 경준형 펼쳐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때리고 김배영이 몰고 가서 추입해나가는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하고 3번보다는 5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병도 타이밍 잡으면 김치범 후미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치범도 굳이 욕심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1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6명이 뭉치면 김배영 맨 앞이나 맨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빼앗지 못한다면 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치범이 가게 된다면 성정환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선후배라는 점 김기범의 선행을 1번이 몰고 가서 추편하거나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뭐 김배영이 뭐 객관적인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6대1로 싸워서는 김배영도 힘든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빠지면 1, 2하고 1, 3, 1, 3하고 1, 2 정도는 파업 선수들의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몸 상태 살아나고 있는 김배영, 김치범과 연합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을 먼저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우선하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이싱 경륜한 검색고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뭐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